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학교하는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 질병청 식약처에서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거기에 심심하게 제 의견을 살짝 보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3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들만 추려왔어요. 제가 보통 요거를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표를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30분이 딱 되면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한번 계속해서 코로나19는 정말로 위험했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첫 접종까지 약 13개월이 걸립니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2월 26일 첫 접종까지 순수하게 코로나 사망자, 기저질환 없는 코로나 사망자는 48명입니다. 1년 동안. 단 48명 사망한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40개월이에요.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전수 감시가 종료될 때까지, 전수 감시라는 것은 매일 1일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023년 8월 30일까지 약 40개월 동안 기저질환 없는 코로나 사망자는 1,521명입니다. 1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3,000에서 6,0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40개월 동안 코로나로 순수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단 1,521명입니다. 청소년은 없죠. 없습니다. 이거는 질병청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거 질병청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답변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질병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세요. 미접종자가 41.3%. 코로나로 사망했다라고 우리나라 질병청이 집계하는 사람은 35,605명입니다. 35,605명 중에 접종자가 몇 %? 미접종자는 41.3%. 코로나 접종자가 약 60%.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총 사망자 35,605명 중에 60세 이상이 94%. 60세 이상이 94%. 80세 이상이 몇 명일까요? 21,345명. 점이 잘못 찍혔네요. 60세 이상이 94%. 결국은 젊은 사람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죠. 이거 질병청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35,605명 중에 기저질환자가 95.7%.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로 사망하지 않았어요. 거의 사망자가 없습니다. 기저질환자가 95.7%. 과연 백신을 맞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제대로 된 방역 정책이었는지, 국민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백신을 접종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만들어냈어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를 거의 강제로 양산해냈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사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이제 순서가 어긋난 경우가 있으니 그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는 확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후 확진자, 돌아가신 분에게 PCR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 사망으로 신고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한 명당 300만 원 받았어요. 장례 지도사들 300만 원 받았습니다. 유가족들 장례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사망자 한 명당 1600만 원이에요. 돈으로 만들어낸 확진자입니다. 근데 날짜 한번 보시죠. 22년 4월 25일까지 장례비용. 22년 4월 25일이면 뭡니까? 대다수가 3차 접종까지 완료가 된 시점이에요. 더 이상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줘가면서 확진자를 양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장례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화이자 내부 문서가 공개된 거는 들어보셨죠? 부작용이 1291가지가 나왔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묻혀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화이자를 많이 접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이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이자랑 계약을 하기 직전 3개월 동안 화이자 내부 문서에 보면 직전 3개월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달까지 3개월 동안 임상시험에서 122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중요한 이상반응은 42,000건이 보고가 됐어요. 그 중에 의학적으로 확인된 이상반응은 25,000건이었습니다. 요게 우리가 접종하기 전달부터 접종하는 그날까지 직전 3개월 동안 벌어진 임상시험에서 1223명이 사망을 했고, 의학적으로 확인된 이상반응 25,000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를 알고도 질병청 니네들 국민에게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병청은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국민들에게 접종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라고 답변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접종의 기회를 제공을 받은 거예요? 강제접종, 저는 강제접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장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사기라는 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진 하나면 끝나요. 모든 설명이 다 끝납니다. 2021년 2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고 일주일 뒤에 화이자를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2차까지 75%가 우리나라에서 75%가 접종이 됐습니다. 2차까지. 그런데 확진자와 사망자는 언제 나옵니까? 2차 접종 마치고 약 3, 4개월 정도 지나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합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사망 보고 현황이에요. 질병성이 내놓자입니다. 접종을 시작하고 정명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65%가 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75%가 접종을 했습니다. 1차 4,200만 명, 2차 4,200만 명, 3차 3,200만 명, 4차가 약 720만 명 접종했어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국민 75%, 왜 국민이 75%냐? 저 때는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만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접종을 안 하니까 75%, 65%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 목표는, 질병성 목표는 70%였습니다. 국민들 70%를 접종을 시키려면 청소년들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만 16세로 허가된 백신을 만 12세로 변경을 합니다. 접종 연령을 그냥 변경을 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항체 양성률을 조사를 했어요. 백신으로 인해서 생긴 항체인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생긴 항체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연감염 23년 3월 달에 3차 조사를 해보니까 자연감염으로 인한 항체 78.6%, 99.2%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2023년 3월에 99.2%가 코로나 항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8%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항체예요. 백신으로 인한 항체가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접종을 했어요. 접종 대상자 95%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0%가 넘게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했지만 항체 양성률을 조사해보니까 대다수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항체가 생겼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백신을 왜 맞은 거예요? 막아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8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이제 목동병원에서 천원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본인은 접종을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못한다 하면서 청소년까지 접종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신자로 연구한 논문이에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840만 명을 대상으로 엄청난 코호수죠. 증가 한번 보십시오. 밑에 까만 줄이 기존에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었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점선입니다. 저렇게 증가를 해요. 암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모든 암이 다 증가했습니다. 모든 암. 이게 현실입니다. 숫자가 저 그래프로 보면 밑에 숫자가 잘 이렇게 안 맞아지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59,507명이 23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시네이티드.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최근에 고방이 백신, 이물질 백신 나와서 요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 지침입니다. 질병청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내놓은 관리 지침이에요. 질병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사망 등 중증 이상 반응이나 백신 이상이 의심될 경우 백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재검정을 실시한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왜 안 했냐? 지침에, 니네가 만든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백신 재검정을 하지 않았느냐? 답변 보십시오. 집단 이상 반응 등 백신 이상이 의심될 경우 식약처에 해당 백신 품질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례는 없었다. 백신 이상이 의심된 사례가 없었답니다. 국민 2,800명이 사망했다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어요. 중증 이상 반응 18,000명입니다. 경증 이상 반응 48만 명이에요. 50만 명이 넘게 백신으로 상해를 입었고 사망했다고 신고를 했지만 질병청은 집단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 백신 이상을 의심할 만한 경우가 없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니네가 그렇게 대답한 근거, 회의했으면 이물질이 신고가 됐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망을 했다고 신고를 했으면 니네가 회의는 한번 했을 거 아니냐. 회의를 통해서 백신 이상을 의심할 만한 경우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냈으면 그 근거를 내놔라. 뭐라고 합니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과성 평가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비공개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뭐로 보여줘요? 질병청이 공개한 백신 계약서입니다. 파이자 백신 계약서예요. 이게 공개한 건 이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20대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양대입니다. 고등학생이 백신 계약서 공개하라고 소송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공개한 게 이겁니다. 다 까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리콜. 그래도 이 리콜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는 저희가 돈 주고 전문 번역자에게 공지까지 받은 번역본입니다.
구매자가 누굽니까? 질병청이죠. 한국에서 제품에 대한 리콜 또는 시장 철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질병청이 리콜 비용을 감해한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1420만의 분. 그거는 신고 이후에 접종된 횟수가 1420만의 분이고, 신고를 포함한 그 이전부터는 4300만의 분이에요. 4300만의 분을 국민들에게 접종을 한 겁니다. 4300만 회를 제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질병청이 백신 그 구매 가격을 공개하기에 68,000원이거든요. 대략적으로. 곱하기 1조입니다, 1조. 리콜 비용이 1조. 그것도 단순하게 백신 가격만, 여기에 물류비 이런 거 더하면 곱하기 2, 3이 되겠죠. 리콜 비용이 이겁니다. 질병청은 백신을 폐기하는데 쓴 돈이 2조가 넘습니다. 백신을 버리는 데만, 그것도 코로나 백신만 버리는 게 2조를 넘게 썼어요. 피해 보상, 사망자 다 해주면 2조면 됩니다. 여러분들 목숨값보다 백신을 버리는 가격이 더 중요한 게 질병청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mRNA 백신 접종을 10만 명.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0만 명이 발생하지 않았다. 가짜뉴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지나보니까 신근염이 이상 반응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 접종 다 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백신 사용상 주의사항이에요. 이거는 백신을 허가할 때 제약회사가 이 백신 허가해 주세요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백신을 사용상 주의를 해달라고 같이 제출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심근염, 심장망령 나와 있죠. 이약 투여 후 매우 드물게 심근염 및 심장망령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젊은 남성에 의해서 더 자주 발생했으며 14일 이내 두 번째 백신 투여 후 더 자주 발생했다. 1조. 긴급 승인하기 전부터 심근염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은 보고가 됐어요. 근데 왜 질병청은 인과성 평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말입니다. 아버지말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 기저질환자죠. 기저질환자들 우선 접종 대상자였습니다. 먼저 맞으라 했어요. 그런데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 백신의 유효성 및 안전성은 평가되지 않았다. 예방지속기간. 백신의 예방지속기간은 아직 알 수 없다.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평가 중이다. 예방효과의 단계.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접종자에서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저런 경우는 65세 이상 접종 100%, 예방효과 100%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백신만 있느냐?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모든 약은 다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저래.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약들은 다 저렇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산후잘도.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죠. 오른팔에는 코로나 백신, 왼팔에는 독감 백신. 괜찮다 했죠. 약물 산후잘도 평가된 바 없다.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모든 약물은 동시 투여했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연관성 증거 아직 없어. 다음 페이지. 사용상 주의사항.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상 주의사항.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없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국민들 다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접종 더 이상 안 하죠. 아스트라제네카 더 이상 안 맞고 가해자 계속 맞췄죠. 그러고 나서 인정합니다. 접종 더 이상 안 할 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을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다 접종하고 나서 인정했어요. 혈관장애, 혈전 색전증, 혈소판 감소증, 다 나오죠. 이미 백신을 허가하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질병청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고지를 받으셨으면 접종하셨겠습니까? 백신을
파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면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접종하셨겠어요? 저는 파이자 백신으로 16살짜리 딸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제 딸내미는 만으로 16세가 안 돼요. 11월 16일생이라서 만으로 15세였습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라는 이명 아래에 만 16세로 허가됐던 백신을 만 12세로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접종할 수 없죠. 호준이 12살 접종 못합니다. 예원이 14살이에요. 접종 못합니다. 새로운 백신을 허가한 게 아니에요. 성인들에게 허가된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된 백신을 그냥 슬그머니 변경합니다. 접종 연령. 그렇게 해서 사망한 청소년이 저희가 확인된 것만 20명이에요. 죽진 이상 반응이 약 800명입니다. 단 한 명도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상 반응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제외하고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 미국, 일본, 독일, 선진국들은 다 공개해요.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에서 베어스 쳐보세요. 미국 거 로트 번호별로 이상 반응 실시간으로 다 검색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 다 공개합니다. 우리나라 왜 공개하지 않느냐? 공개해라. 다음 페이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줘야 돼요.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이 공개됩니다. 자기의 재산이 현저하게 침해를 당하겠죠. 이러한 내용은 해당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져 국민들이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게 질병청의 답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은 질병청이 국민을 상대로 인상지원을 했습니다. 앞에 이상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의 질병청은 공개되면 안 된다. 비공개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현재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는 모더나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관련 항목이 있대요. 이 관련 항목이 뭐냐? 여러분들이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나타난 이상 반응을 제약회사에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국민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이 신고한 이상 반응을 제약사에게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임상시험이죠. 3상 임상시험을 국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질병청에 보고된 사망자.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일 먼저 접종했거든요. 보세요. 60대, 80대, 70대, 60대 쭉 있죠. 접종일이 5월 27일, 사망일이 6월 2일. 조사중 이렇게 접종하자마자 초기입니다. 초기예요. 2월 26일, 2021년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을 하고 나서 초기에 제일 늦은 게 6월 1일이거든요. 접종하자마자 한 두세 달 사이에 사망자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곰팡이 백신 이거 뜨고 나서 제보받은 질병청은 이미 백신을 접종하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아까 우리 유가족분 저희가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돼요. 의학적으로 저희가 인과관계를 입증을 하면 뭐합니까? 질병청은 아니다. 한마디로 끝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제보를 받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그 사례들 중에 질병청이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이거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아닙니다라고 근거를 내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못 봤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냥 아니다 하면 끝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 위에 물질,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곰팡이에요. 곰팡이 백신. 이물 발견 백신의 제조 번호 공개. 이것도 번호별 이상 반응이죠. 비공개했습니다. 요거 며칠 전에 답변 받았습니다. 자, 이물 발견 백신의 제조 번호 공개는 국민들이 해당 백신 전체가 오염된 백신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 국민들을 바보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1억 5천만 회분. 지금까지 25년 12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이 1억 5천만 회분이 접종을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얘네들이 이상 사례라고 해요. 이상 반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상 사례랑 이상 반응이 다릅니다. 이상 사례는 인과관계가 있든 없든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무언가가 발생을 하면 이상 사례를 일단 분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백신으로 인한 이 질병이 생기게 맞아요라고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야 이상 반응이라고 해요. 말장난하는 겁니다. 말장난. 이상 사례가 48만 5,576건이 신고됐어요. 주요 이상 사례가 17,985건, 사망이 2,265건. 다이렉트로 사망으로 신고되기 2,265건. 중증으로 신고했다가 사망으로 사망하신 분들, 약 600여 명 되거든요. 다 합치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사망했다라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2,802명입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신고해요. 지금 돌아가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백신인지 아닌지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1%가 안 된대요. 1%라면 100배죠, 100배. 100배입니다, 100배. 사망자는 2,800명에 100배 28만 명입니다. 저는 28만 명 넘는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PCR, 여러분들 PCR 검사 들어보셨죠? 많이 해보셨죠? PCR이 사기의 시작과 끝입니다. PCR 검사는 그 CT 값이 있어요. CT 값. 그냥 증폭. 면봉을 찔러가지고 바이러스가 묻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워낙 개수가 작으니까 이거를 증폭을 시켜요. 그 증폭률을 이야기하는 건데, 증폭률이 기준이 33.5입니다. 2의 33.5제곱. 약 120억 대 정도 해야 돼. 그 이상 넘어가면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양성으로 나오네요. 우리나라 코로나19 진단검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CT 값의 기준을 33.5 사이클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대다수의 이 PCR 진단 키트의 CT 값은 평균 40이 넘습니다. 42에 40승이면 1조배입니다. 1조배. 바이러스 1조배를 증폭을 시키면 없는데도 양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없는데 33.5를 넘으면 안 돼요. 근데 다 33.5는 없습니다. 찌르면 무조건 양성이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망자가 35,600명. 그분들은 코로나로 사망한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95.7%가 기저질환자예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분들. PCR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집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병원도 못 가겠어요. 그분들은 감기만 걸려도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사기 PCR, 위양성, 가짜 양성이 나오는 PCR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의학 사전에 있지도 않은 무증상 확진자라는 희대의 사기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격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다음이 백신이에요. 질병청이 집계한 자료 40개월 코로나 확진자 전수 당시 40개월 정도 했는데
그 40개월 동안 건강하던 사람,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1,521명밖에 사망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사망을 했어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과연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만 문제입니까?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150년이 배신국가 책임자였어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한덕수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가지고 코로나 백신 국가 책임제 충분히 검토했다. 백신 피해자 많지 않다.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해야 된다. 딱 잘랐습니다. 6개월에서 4세 영유아 코로나 백신 윤석열 정부가 허가했습니다. 소송으로 국민이 인과성을 인정을 받았어요. 항소, 첫 번째 항소 윤석열 정부 정의진료청장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좌가 어디고 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 놈들 싸그리가 끌어내가지고 다 바꿔야 됩니다. 이 나라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